나는 경동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강영자야. 저기서 연설하는 회장 마누라고.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회장 됐다고 경동시장에서 생선가게 하는 아내 무시한 남편, 회장 취임식 박살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손에서 비린내가 가신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실 날이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경동시장으로 향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가장 목 좋은 자리, 그곳이 바로 제 생선 가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강영자 사장님, 오늘 광어 싱싱한 거 있어? 영자씨, 여기 갈치 한 손포 좀 떠줘. 억척스럽게 칼질하고 목청껏 손님을 부르는 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남편 최만식을 뒷바라지했고 아들, 딸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시장 근처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전단지나 명함 같은 걸 만들어주는 곳이었죠. 사실 그 인쇄소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 팔아서 번 쌈짓돈으로 차려준 거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뭔가 내 사업을 하고 싶어. 저는 그때 통장을 털어 인쇄기계를 사줬습니다. 당신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남편은 고마워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소가 자리를 잡아가자 남편은 점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우월감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제 생선 장사 그만두고 다른 일 해보는 게 어때?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 장사 잘 되는데?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요즘 내가 인쇄소 사장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는 대충 알 것 같았지만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선 장사를 하면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벌어서 당신 인쇄소 차려준 거잖아.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알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뭐가 달라? 내 일은 깨끗한 사무실에서 하는 거고 당신 일은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이잖아.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변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잉크 냄새 나는 자신의 일이 생선 비린내 나는 제 일보다 훨씬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당신, 그래도 우리 가족 먹여 살린 건 내 생선 장사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일만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을 받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손톱 사이에 끼인 생선 비늘과 아무리 빨아도 가시지 않는 옷의 비린내,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이 냄새로 제 가족을 먹여 살렸고 남편의 인쇄소까지 차려줬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을 때도 절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상인회 사람들이랑 모임 있어서 늦을 거야. 응, 조심히 다녀와.
저는 항상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더 슬펐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부부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사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인쇄소는 시간이 흐르면서 제법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전단지와 명함을 주로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남편은 말주변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상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면서 신망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한껏 들뜬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남편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상인연합회 회장직을 맡아달래. 순간 저도 기뻤습니다. 남편이 인정받는다는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래, 축하해. 당신이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남편은 신이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에 취임식도 하고 명함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정말 바빠질 거야.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축하 자리라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감투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줄은요. 며칠이 지나자 남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도 기름을 발라 번들번들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당신 요즘 옷차림에 신경 많이 쓰네. 남편은 거울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회장이잖아. 그에 맞게 행동해야지.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일찍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임식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백화점에라도 가서 괜찮은 옷을 하나 사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내 취임식 있는 거 알지? 응, 알아. 나도 뭐 입고 갈까 생각 중이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말이야. 당신은 그날 오지 않는 게 좋겠어.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취임식에 오지 말았으면 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동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내가 가면 안 돼? 남편은 여전히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구청장님도 계시고 내 기업 사장님들도 오신대. 다들 귀한 분들이야. 그래서 남편이 드디어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한테선 비린내가 나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비린내, 응. 아무리 씻어도 몸에 밴 냄새는
어쩔 수가 없어. 거기 오는 귀한 손님들한테 실례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할게. 나는 이제 상인연합회 회장이야.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내 옆에 생선 장사하는 여자가 서 있으면 어떻게 보이겠어? 생선 장사하는 여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 생선 장사. 당신이 하는 일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그 생선 장사로 당신 인쇄소 차려준 거 잊었어? 그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내 노력이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노력? 당신이 노력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밤낮 없이 일했기 때문이잖아.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됐어. 어쨌든 취임식에는 오지 마. 내가 부탁하는 거야. 부탁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건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뭘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는지,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가서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가?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 30년 넘게 이 냄새와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문제라니요. 취임식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취임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 가게 안 열어?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쉬려고요.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영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취임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걸, 비린내가 난다고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전이 되고 점심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동료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지역 신문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이거 봤어? 뭔데요? 동료는 신문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일면에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상인연합회 신임회장 최만식 씨 취임식이라는 제목 아래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빼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빗어 넘긴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이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백화점 사모님처럼 우아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모습이 마치 귀부인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아래 이름표를 읽었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 윤미경.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신문 보다가 깜짝 놀랐어. 영자 씨 남편분이 저런 큰 행사를 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근데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영자 씨 아니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사를 보니까 문화재단이랑 상인연합회가 함께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온 거래. 근데 사진만 보면 영락없이 부부 같은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같이 살면서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여자는 너무나 우아했습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제가 절대 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화장을 해도 저는 저였습니다. 손에 밴 생선 비린내, 거친 손, 칼자국 난 손가락.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영자 씨, 괜찮아?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동료가 돌아간 후 저는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주워서 펼쳐봤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만식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상인들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와 상업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유지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문화재단 윤미경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최 회장의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품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의 품격을 높이겠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물고기를 손질하고 손님을 받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제가 말입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사업을 시작하게 해줬던 제가 말입니다. 저는 신문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저는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취임식 후 뒤풀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 속 남편과 윤미경 이사장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우아한 여자와 성공한 남자,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들고 있는 신문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 그거 봤구나. 사진 잘 나왔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야? 윤미경 이사장님이야. 문화재단 하시는 분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옆에 그렇게 붙어서 찍었어?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기자가 같이 찍자고 하더라고. 상인연합회와 문화재단의 협력을 상징한다면서 멋지지 않아?
멋지긴요. 제 입장에서는 전혀 멋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미 한 번 울었으니 더 이상 남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됐네. 남편은 제 반응이 시큰둥하자 침대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신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남편이 저를 숨기고 싶어 한다면 저는 더욱 드러나야 한다고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했는지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양복을 차려입고 회장 행세를 하며 다녔습니다. 집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윤 이사장님이랑 회의가 있어. 내일은 구청장님 만나러 가야 해. 남편의 입에서는 온통 그런 말들만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더니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물 좀 줘. 저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건넸습니다. 남편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 이사장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회장님은 중견기업 대표님인 줄 알았다고. 남편은 마치 그게 최고의 칭찬인 양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난 그냥 웃기만 했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야. 남편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 사모님은 뭐 하시냐고.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말했지. 집안일 하신다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집안일? 그래. 집안일.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실제로 당신 집에서 살림하잖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윤 이사장님이 당신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파는 사람이라는 건 상상도 못 하더라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긴 것처럼요. 그게 그렇게 좋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내가 생선 장사하는 걸 숨긴 게 그렇게 좋냐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 술 깨. 나 안 취했어. 똑똑히 듣고 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미안한 생각 안 들어? 남편이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당신이 지금 누리는 게 다 내가 번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알아. 알아.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남편은 일어나 침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오늘은 끝까지 얘기할 거야. 뭘 얘기해? 다 지난 일이잖아.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지난 일이야. 근데 당신은 그 지난 일을 완전히 지워버렸어. 마치 내가 없었던 것처럼. 아니야. 난 당신한테 고마워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남편의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노력이, 제 희생이 모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입장은 뭔데? 난 이제 회장이야. 사람들이 날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런데 내 옆에 생선 장사하는 아내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사람들이 날 무시하겠지. 알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창피해하는 게 아니라 저를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제 존재가 남편의 새로운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요. 그래, 알겠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해해주는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이해해줘서. 하지만 제가 이해한 건 남편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는 제 진짜 모습을 가장 화려한 곳에서 똑똑히 보여주기로요. 비린내가 나는 제 모습을, 생선 장사하는 제 모습을요. 그것이 바로 최만식 회장을 만든 진짜 힘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신문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연합회와 문화재단의 행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나타날 기회를요. 며칠 후 신문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상인연합회 문화재단 공동 주최, 지역 상생을 위한 자선 디너쇼.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의 모든 유지들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였습니다. 장소는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그 자리에 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큰 행사가 있어. 그날은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남편은 제가 순순히 대답하자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저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작업복을 골랐습니다. 매일 입는 앞치마도 새로 빨았습니다. 고무장화도 닦았습니다. 비린내는 제 삶이었고, 이제는 복수를 위한 갑옷이 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새로 맞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서 넥타이를 고르더니 결국 파란색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오시고 TV 방송국에서도 나온대. 어쩌면 지역 뉴스에 나갈 수도 있어. 그래, 잘 됐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이사장님도 오늘 특별 공연을 준비하셨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남편은 윤미경 이사장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늦을 거야. 행사 끝나고 뒤풀이도 있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응, 알았어. 남편은 밥을 급하게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절대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집에 있어.
알았지? 응, 조심히 다녀와.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남편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랄 날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평범한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백화점에서 산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화장도 가볍게 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호텔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큰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 제 진짜 옷을 넣었습니다. 작업복, 흰색 고무 앞치마, 그리고 고무 장화까지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행사는 6시에 시작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가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영자 씨, 오늘 어디가? 멋지게 차려입었네.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아주머니는 제 원피스 차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이 서 있었지만 단정한 차림의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들여보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안내 표지판을 보고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3층 연회장 근처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원피스를 벗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흰색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장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경동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강영자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이런 옷을 입고 일했습니다. 손에는 칼자국이 있고 손톱은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씻어도 가시지 않는 비린내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벗어둔 원피스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려는데 밖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행사 정말 기대돼. 그러게 구청장님도 오신다며?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들 사이를 작업복 차림에 제가 걸어가자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뭐야?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우아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상인들의 품격과 문화를 함께 높이는 이 자리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제 몸에서 풍기는 냄새였습니다. 30년 동안 저와 함께한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냄새가 세상에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아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양복을,
여자들은 드레스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상인들의 품격과 문화적 소양을 함께 높이는 이 뜻깊은 자리에 남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섰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아한 음악과 향수 냄새로 가득하던 공간에 낯선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비린내였습니다. 제 옷에서, 제 몸에서 풍기는 냄새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코를 찡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냄새지? 이상한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 남편도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장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뚜벅뚜벅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런 차림으로 여기 온 거지? 냄새가 저 사람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무대 위에 남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아내야? 저 사람이? 말도 안 돼. 남편 옆에 앉아있던 윤미경 이사장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완벽한 화장에 단정한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무대를 향해, 남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무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안 돼. 내려가.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모두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남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잠깐 설명을. 남편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회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만식 회장의 아내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뒷좌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설명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경동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합니다. 30년 넘게요. 객석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생선을 손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제 작업복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죠? 이 냄새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일이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아세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비린내로 바로 저기 서 계신 최만식 회장을 만들었습니다. 객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윤미경 이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저 양반의 인쇄소는 제가 생선 팔아서 번 돈으로 차려줬습니다. 여보, 그만해.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11시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인쇄 기계를 사줬습니다. 아들, 딸 학비도 제가 댔습니다. 저 양복도, 저 구두도, 저 넥타이도 다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저 양반이 저보고 취임식에 오지 말래요. 객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냐고요? 비린내가 나서 실례라는 거예요. 생선 장사하는 아내가 창피하대요. 남편이 무릎을 꿇을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 비린내가 정말 그렇게 창피한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린 이 냄새가, 남편의 사업을 가능하게 한 이 냄새가 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단 하나 카메라 셔터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연회장의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양반이 말하는 품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아파도 비가 와도 일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새벽부터 생선 대가리를 쳐내고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꺼냈습니다. 손에는 늘 칼자국이 생겼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 양반의 인쇄소를 차렸습니다. 기계 살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 대출금도 제가 갚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 계신 저 양복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50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생선 몇 마리를 팔아야 저 양복 한 벌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런데 저 양반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서 비린내가 나서 실례라고요.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품격이요? 저 양반이 말하는 품격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 양반이 입은 저 양복, 제가 밤새 비린내와 씨름하며 번 돈으로 샀습니다. 저 양반이 타고 다니는 차, 제가 손에 동상 걸려가며 번 돈으로 샀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 양반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이 자리, 제가 30년 동안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저 양반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윤 이사장님한테 그렇게 소개했대요. 윤미경 이사장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제가 생선 장사하는 걸 숨기고 싶었대요. 사람들이 알면 저 양반을 무시할까 봐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고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품격입니까? 아니요.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자기 아내를 부끄러워하는 게 품격입니까?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을 지우는 게 품격입니까? 아니요.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잡고 돌렸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죠? 남편이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믿고 일했는데 고작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남편의 양복깃을 잡았습니다. 이 양복 기억나요? 작년 겨울에 제가 사준 거예요. 당신이 회장 선거 나간다고 해서 제가 몇 달 동안 모은 돈 다 털어서 사줬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넥타이는요? 당신 생일 선물로 제가 산 거예요. 명품관에 가서 한참을 고르다가 샀어요. 제 한 달치 생활비만큼 비쌌어요. 저는 남편의 넥타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걸 메고 다니면서 저를 숨기고 다녔어요. 저를 창피해했어요.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마이크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저는 마이크를 남편 입에 갖다 댔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무시해서 미안해. 남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다예요? 저는 가만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내가 30년 동안 일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당신을 믿고 뒷바라지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저는 마이크를 남편에게 돌려줬습니다. 여러분께 사과하세요. 당신이 거짓말한 거 다 밝히세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 아내는 생선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는 게 중요해서, 제 체면이 중요해서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객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회장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제 모습 그대로요. 문을 나서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미경 이사장도 구청장도 모든 귀빈들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더니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배달되었습니다. 일면에 큰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제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목은 30년 내조의 반격, 시장 여인의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만식 상인연합회 회장이 자선 디너쇼 도중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회장의 아내 강영자 씨는 30년간 생선 장사를 하며 남편의 사업을 뒷받침했지만 정작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기고 다녔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날 강 씨는 작업복 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나 모든 진실을 폭로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그녀를 응원했다. 저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자 씨, 사장님, 어제 정말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신문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영자 씨, 신문 봤어? 일면에 났어. 네, 봤어요. 정말 시원했어. 그 잘난 척 하던 남편한테 한 방 먹인 거.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제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소에 오지 않던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강 사장님 가게가 여기예요. 네, 그런데요. 신문 보고 왔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강 사장님, 그날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남편분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서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남편과 저는 그 후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확히는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인쇄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나도 시장 갈게. 뭐? 나도 일 배우고 싶어. 생선 장사.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야? 응. 이제라도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 당신 옆에서. 남편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거 견딜 수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비린내가 나를 만들었잖아. 이제야 알았어. 그날부터 남편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칼질도 못하고 손님 응대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남편을 비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이제 생선이나 팔아? 하지만 남편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상인들도 남편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 오늘 고등어 싱싱한 거 좀 주세요. 네, 금방 손질해 드릴게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하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혹시 윤미경 이사장님 아세요? 네, 알아요. 그분이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한대요. 사장님한테 같이 하자고 연락하고 싶다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칠 후 윤미경 이사장이 직접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은 달라 보였습니다. 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날 제가 상황을 몰랐어요. 최 회장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몰랐고요. 윤 이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하려는데 강 사장님이 대표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요? 네. 사장님처럼 진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날 사장님의 연설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그날부터 제 삶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갔고 작업복을 입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회장님,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의 진짜 여왕, 강 사장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 손에서는 여전히 비린내가 났습니다. 손톱 사이에는 여전히 생선 비늘이 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일한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비린내 나는 이 모습이 바로 저라고요.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다고요. 남편도 이제는 제 옆에서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한 부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동시장은 오늘도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린내 나는 저 강영자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